예, 이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기본 개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엔 철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의 종류는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디가 있는 걸 이형 철근, 마디가 없는 것은 원형 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 철근은 약자로 SR이라고 쓰고요. 이형 철근은 ST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짧은 쪽에 이렇게 돌출부를 마디를 하고요. 이 종반형으로 긴 쪽에 돌출부를 리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들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의 펴기인데요. 자, SR은 원형 철근, SD 이형 철근이 있고요. 요 뒤에 붙어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항복 강도를 나타내는데요. 항복 강도 300MPa, 항복 강도 400MPa이다. 이걸 나타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철근의 설계 강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휨철근 같은 경우에는 500MPa를 못 넘도록 하고 있고요. 전단 철근 같은 경우는 400MPa를 못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할 때는 균열폭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럼 전단 철근의 경우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뭘 제어한다고 하냐면 전단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위쪽이들 아직 다 550 존재합니다. 550을 초과하지 마라. 0.2형 철망을 사용할 경우는 550까지는 갈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 550을 강조할 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압축적 콘크리트 극한 변형률이 0.003이거든요. 파겟이, 최대 때 0.00이 파겟이 0.003이라 했죠. 근데 실제로는 0.003에서 0.004 사이잖아요. 그런데 철근 같은 경우는 항복강도 이 정도 되면 그때 변형률이 0.003호로 얘랑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둘이 딱 매칭을 시켜서 맞춰놓은 것이 바로 550MPa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550은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휨철근은 500이다, 전단철근은 4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근 중에요, 원형철근이 아닌 이형철근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주 목적은 부착 효과 증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용도에 따른 철근의 종류입니다. 자, 주철근은 설계하 중에 의해서 그 단면적이 정해진 철근, 부철근은 그렇지 않은 철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설계하 중은 뭐냐? 자, 역학 시간에 배웠던 회전 방향, 모멘트, 수직 방향의 전단력, 그다음 충력 방향의 충력,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단면적이 정해지는 철근이 주철근이고, 그래서 그다음 우리 설계라고 하는 철근 같은 경우는 단면적, 철근의 단면적 AS를 결정하는 것이 설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주철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방금 말했듯이 휨 모멘트에 의한 철근, 휨철근, 전단에 의한 철근, 전단철근, 축 반향력에 의한 철근, 축반향철근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그 지붕이나 바닥이 하중을 위에서 아래로 받죠. 그죠? 그러니까 휘면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휘겠죠. 그죠? 이게 정상이고, 반대로 이렇게 휘는 경우는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걸 정의 상태다. 정, 플러스, 이걸 부,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휨철근은 인장구의 철근을 해야 되니까 정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부철 같은 경우는 위쪽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철근과 부철근이죠. 그런데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주철근과 부철근 할 때 그 부자와 정철근과 부철근 할 때 그 부자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모멘트 철근이다, 부모멘트 철근이다. 이렇게 99년도에 용어는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단철근은 우리가 전단 보강철근이라고도 하고요. 목적은 전단 응력에 의한 균열을 제어할 목적이죠. 그쵸? 자, 전단 보강철근은 다른 이름이 있죠. 사인장 철근.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복부 철근. 다 같은 말이다. 결국 복부와 사인장도 전단과 상당히 연관성이 깊은 그런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전단철근의 종류에는 절곡철근과 스터럽이 직각스터럽과 경사스터럽이 있어요. 직각스터럽은 90도, 경사는 45도, 절곡철근은 구휨철근인데 30도 이상으로 구부린 겁니다. 뭘 구부려요? 휨철근을 구부린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축반향철근은 정반향철근이 있는데 보통 축반향철근은 기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긴 기둥에 또 길이 반향으로 정반 쭉 는 철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반향 철근이라고 합니다.
옵셋 구피철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약 기둥이 이러한 모양새로 생겼다 하면 만약에 쭉 넣으면 뚫리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뭐야? 옵셋 구핍 철근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전단 철근입니다. 어느 정도 잘 나오냐? 별표 4개 정도를 차지하게끔. 그리고 또 뒤에까지 내용까지 우리가 섞어서 본다면 한 별표 5개 정도 최고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반형 철근과 이것들을 감싸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감싸는 철근이 있어요. 나선 철근. 하나씩 감싸는 게 있어요. 띠철근인데, 이건 이제 주철근은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길이가 길다 보면,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휩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파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나선 띠를 넣게 되면 얘들이 꽉 잡고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휠라이도 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신부 구성 효과를 하는데, 이런 신부 구성 효과에 의해서 전단을, 즉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어넣는 철근들이 저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철근은 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대표적인 철근들을 살펴보면 먼저 배력철근이 있습니다. 자, 배력철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응력을 배분한다. 하중을 배분한다. 즉, 집중하중을 분포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하중들이 골고루 나눠주면 균열을 제어할 수가 있잖아요. 주철근화는 직각 방향으로 배분을 하고요.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에 따른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또 뭐다? 배력철근인데, 이 건조 수축과 온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기 때문에요. 이름을 따로 줘요. 뭐라고? 수축, 온도, 철근. 그래서 수축, 온도, 철근도 뭐의 일종이다? 배력철근의 일종이라는 거. 이 전반적인 내용이 별표 1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간격인데요. 여기 보여 주철근의 간격이 이렇게 수평 간격이나 연지순 간격이 규정이 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요즘은 그다지 출제는 많이 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에서의 나선 철근, 띠철근, 그 다음에 순간격, 그 다음 최소 순간격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래브인데요. 슬래브 같은 경우는 주철근에서 최대 힘 모멘트 발생 단면은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 300mm 이하고요. 기타에서는 3배 이하 450mm 이하. 그리고 수축 온도 철근에서는 5배 이하 450mm 이하로 규정되어 있죠. 자, 이러한 규정들이 별표 한 3개 정도의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것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발철근입니다. 다발철근. 이것도 예전에는 출제인데 요즘은 그다지 많이는 안 나오고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경이 D35를 초과하면 두꺼우니까 다발로 사용하지 마라. 그 철근 다발의 지름은 단가 단면적 환산해서 한 개의 지름으로 봐라. 그리고 여러 개의 철근 다발은 이형 철근은 몇 개 이하? 그러니까 이형 철근을 쓰고 4개 이하로 하고요. 스트럼이나 띠처럼 둘러싸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철근 다발의 단은 모두 지점에서 끝나게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 서로 엇갈리게 끝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철근의 피복 두께 덮개인데요. 아까 뭐였어요? 인장부에다가, 인장부에다 철근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부착에 문제가 생기고, 물과 불의 대처가 안 되니까 안으로 집어넣는다겠죠.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철근이 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철근 끝부로부터 콘크리트 평의 끝까지 이걸 덮개, 피복 두께라고 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주철근으로부터 재는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표면과 가장 가깝게 있는 부철근인데 무슨 철근 안에 그 철근으로부터 재는 것이 표면사의 콘크리트 두께라. 그럼 여기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도면에 보면요. 피복 두께를 도면에 보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재는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도면을 그리기 위한 거고요.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이나 시방서 기준에서의 덮개는 요걸 기준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거 참고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덮개를 두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죠? 물, 부식 방지, 부착 강도 확보, 불, 대화성 확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다음에 철근 다발 덮개는 덮개 규정이요. 이것 말고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데요. 다 우리가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별표 1개 정도 출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다 암기하려면 복잡합니다. 654, 424입니다. 이빨 654, 42, 42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누구한테 한 대 얻어 터지고 기분 나빠서 욕을 일단 합니다. 심, 뭐 하고 욕을 하고 나서
궁시렁궁시렁하고 지나갑니다. 654 사이사이. 단위는 다 센티미터로 제가 불렀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교재에 있는 그걸 보시고. 아니면 이제 뭐 수중에서는 100mm, 여부적인 제품 80mm, 일반적은 50mm를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뭐 최소한 이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철근교육의 기본 개념을 모두 다 배우셨습니다.